안녕하세요, 연결소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전 8시 2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간밤에 진행됐던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은 항복 기회는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한번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3% 이상, 마이크론도 6.7%, 테슬라의 주가도 2% 이상의 급락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오는 움직임이 있었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패닉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의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유가가 $90 이상을 좀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앞으로도 추가적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또 작용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게,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유가가 $90 이상의 상승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지연됐을 경우에 우리가 또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90 이상까지 빠르게 유가가 올라가는 이 움직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당장 월요일장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아니라 하락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바로 고용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고요. 비농업 고용 지수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결과치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고용 둔화에 대한 부분들이 겹쳤다 보니까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이들이 그동안의 물량을 장악했던 주체들이 의도적인 단기적인 하락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구간 결국에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으로 해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과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매도가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바닥권이 잡힐 것인가,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갈 것인가에 대한 이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엔 이런 거예요. 지금 구간 불안해할 이유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기회 구간에 있다. 왜냐?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이들도 계속해서 지수 하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빠르게 또 안정화를 찾아간다고 했을 때, 마무리가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도 의도적인 변동성을 만들면서 아래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물량을 집어넣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당장이 다음 주에 어떤 일정이 되겠습니까? 바로 3월 12일입니다. 3월 12일에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동시 만기일이 대기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만들었다가 변곡점이 발생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패턴 안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늘려갈 건지에 대해만 집중을 해가지고 대응을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과 아래 구간에서 매수 타점과 또다시 올라갔을 때 이 매도 타점,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이 비중 조절을 토대로 해서 수익을 극대화해가는 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결국엔 이런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슈가 결과적으로 동일한 패턴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었다. 걸프전 당시에 오래전이긴 하지만 15.3%,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20%에 대한 지수 하락을 만들고 나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타나고 나서 18.4%에 대한 하락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니고 아래 구간에서 접근하셨던 분들은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 놓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쌍바닥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이 변동성에 휘둘릴 게 아니라 이 변동성을 활용을 해야지만이 빠르게 계좌 회복과,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 빠르게 평단가를 낮춰놓고 지금 구간에서 수익권에서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기회 구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구간 금일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아니라 추가적인 눌림을 만들 수 있는 돈의 흐름은 미리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 2조 4천억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선물과 그리고 파산 상품에 대한 옵션에 대한 이 포지션을 보더라도 하락을 가리키는 물량들이 확인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나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1조 5천억가량의 물량 이탈이 나타나면서 7조 8천억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숏 포지션,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에 대해다가 물량을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전에 6조 3천억가량의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했다가 5천억가량까지 축소되는 움직임 안에서 지수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8조가량의 7조 8천억가량의 이 물량에 대해서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주가를 눌릴 수밖에 없는 이런 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3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물과 옵션에 대한 동시 만기일까지는 하방을 바라보고 전쟁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의도적인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 만기 손익에 대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현재 선물과 옵션에 대한 평가 손익을 봤을 때 7,757억에 대한 손실을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들의 손실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들은 의도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수익을 챙겨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월요일장 또는 화요일장까지는 단기적인 눌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혼자 계시다가 절대로 이번만큼은 놓치시면 안 되고 여러분께서는 미리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단에 번호 010-2118-8840번으로 현대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전부 다 여러분께 이 대응에 필요한 시점 왔을 때 얼마 원, 비중까지 적어가지고 문자로 여러분께 신호를 드릴 테니까 빠르게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의 구간에 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까지 물량을 늘려가지 못하신 분들이나 특히나 윗구간에 접근하신 분들은 평단가를 낮춰놓는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대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매일같이 이런 외인들의 포지션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저녁 다르고 새벽 다르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께서 이런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영상 안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만큼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체 문자를 토대로 해서 대응에 대한 분들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문자만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이런 대응의 구간,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부 다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현대차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로 신용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외인들이 던지는 물량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특정 구간에서 지켜내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 신용까지 금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수세가 제한되는 움직임 안에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지금 구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장에 이러다가 올라가겠지, 또 이러다가 계속해서 또 신고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자, 미리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바닥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함께 대응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 대응의 구간을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나서 눌림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따라붙었던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의도적인 움직임이 또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의도에 휘둘릴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21선을 이탈시키고 나서 가파르게 주가 급등을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 일정이 남아있고, 특히나 3월 16일입니다. GTC 2026에 대한 개막과 그리고 3월 12일 선물과 옵션에 대한 이 만기일에 따라서 변곡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이전에
우리가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타점에 대한 부분들, 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갈 필요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함께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현대라고 남겨놓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께 문자,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문자로 또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토대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